안녕하세요. 모닝쇼 김은별입니다. 네, 지난주 금요일 뉴욕 증시는 하락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일단 시장에서는 이번 주 이벤트에 상당히 눈이 쏠려 있는데요. 바로 FOMC입니다. 네, 9월 FOMC를 앞두고 시장이 하락하고 이 파월 의장의 입과 연준 인사들은 어떤 의견을 보일지 지금 시장에서는 가장 크게 주목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실제로 전략가 아트 호건은 FOMC가 시장에서 거대한 동력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상승이든 하락이든 이번 시장의 판도를 바꿀 수 있는 이벤트가 된다는 것이지요. 우리 시간으로 목요일 새벽 아마 결과를 알 수 있을 텐데요. 그 전에 간밤에 이 주말 중에 또 어떤 소식들이 있었는지 뉴스 먼저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입니다. 9월 FOMC에서 과연 어떤 것들을 주목을 해야 될지 마켓워치에서 4가지를 함께 분석해 봤는데요. 연준에서는 일단 금리 정책 기조를 바꾸거나 단기 전망에 대해서는 확정적인 언급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다만 연준의 중장기 전망같이 주목할 만한 4가지들을 함께 꼽았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는 내년에 금리 인하 전망을 유지하는지 살펴야 된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그간 연준의 관계자들이 인플레이션을 낮추고자 높은 금리 수준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 부분을 거듭 한 번 더 확인을 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연준 관계자 중 금리가 정점에 도달했다고 보는 위원이 얼마나 있는지도 확인을 해봐야 된다고 조언했는데요. 이렇게 된다면 점도표를 주시해야 된다라는 말이 되겠죠. 사실 지난 6월 FOMC에서는 18명 가운데 6명 정도, 그러니까 3분의 1 정도가 금리 인상을 마쳤다고 의견을 내기도 했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아디트야 베이브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연준이 내년에 3차례만 인하할 가능성이 높다며 연준은 더 높고 오래라는 관점을 추진했고 경제 회복력을 고려했을 때 인하할 필요성이 줄어든다라고 말했습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연준의 성장률 전망치도 함께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경기에 대한 지표가 될 것 같고요. 이 근원 PC 가격지수 상승률은 좀 더 낮출 것이라는 게 시장 참가자들의 현재 예측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는 연준이 장기 중립금리에 대한 추정치를 높이는지 이 부분도 함께 살펴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현재는 연준이 중립금리를 2.5%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일단 추정 범위는 2.375에서 3.625% 정도가 될 것이라고 보는 상황인데요. 9월 FOMC에서 금리가 동결할 것이라는 전망들은 거의 우세하게 대부분의 글로벌 IB들이 전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가 되겠죠. 내년이라든지 앞으로 금리 인하가 될지 어느 정도일지 이 시그널에 대해서 포착을 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이 대부분의 시각입니다. 네, 개별 소식들도 많아가지고요. 두 번째 뉴스 체크해봅니다. 전미 자동차 노조가 이 포드와 스텔란티스, 제너럴 모터스 등 3대 업체의 북미 공장이 전례 없는 동시 파업에 돌입을 했었죠. 지난주 금요일 장마감 직전에 한 2시 정도에 이렇게 속보를 통해서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 파업이 어떻게 종료되든 일단 승자는 일론 머스크가 될 것이다 라는 분석들이 외신에서 나왔는데요. 월스트리트 저널의 보도였습니다. 이 파업과 임금 인상이 어떻게 종료되든 이들 3사의 더 큰 부담 비용을 초래할 것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생산 비용 우위에 있는 테슬라의 경쟁력이 훨씬 더 높아질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이 테슬라의 경우에는 계속해서 차량 가격의 인하를 단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2분기 순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20%나 증가한 실적을 내기도 했습니다. 생산 자동화를 통해서 생산 단가를 낮췄기 때문에 이런 실적들이 가능했는데요. 현재 테슬라는 $45 수준에 머무는 것으로 추산되는 데다가 이 전기차는 부품수가 적기 때문에 내연 기관차보다 더 적은 인원으로 생산할 수 있어서 전체적인 인건비 부담이 덜합니다. 지금 파업이 일어난 이유 중에 하나도 인건비와 관련이 되기도 했었죠. 지금 전미 자동차 협회에서는 계속해서 임금 인상에 대한 부분들을 주장하고 있고 다만 이 수준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완성차 업계에서는 반대를 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머스크의 경우에는 지난 3월에 생산 비용 절감을 통해서 차세대 차량의 제조 비용을 절반 이상 절감하겠다는 목표를 세우기도 했기 때문에 테슬라가 더욱더 수혜를 입을 수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한 가지를 더 보시면 이번에 파업한 자동차 3대 업체들 대체적으로 완성차, 내연기관차 생산 전통적인 그런 생산차들에 쏠려 있습니다. 뉴욕타임즈에서는 이번 자동차 업계 파업의 중심에는 전기차가 있다고 진단을 하기도 했습니다. 현재 자동차 제조사들은 전기차 제조를 늘리면서 비용을 늘리고 싶어하는 반면에 노조는 생산 설비가 전기차로 전환하는 과정 속에서 일자리를 지키고 싶기 때문에 이번 파업이 일어났다는 것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전기차를 대부분 하고 있는 테슬라 쪽에 수혜가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 소식 보겠습니다.
유럽연합이 동유럽 5개국에 일시적으로 허용했던 우크라이나산 곡물 수입 제한 조치를 해제하기로 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이후 내 자국 농산물의 수출길이 열려서 한시름 놓게 됐지만 이후에 회원국에 있는 폴란드나 헝가리, 슬로바키아 3개국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는데요.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려는 이유와 지금 자국의 농산물 가격 하락을 막으려는 동유럽 회원국들 간에서 이 연대에 금이 가는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관측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앞서서 5월에 EU는 우크라이나의 주요 수출 통로였던 흑해 항로가 전쟁으로 봉쇄되자 밀이나 옥수수, 유채, 해바라기 씨 같이 우크라이나산 곡물 4개 품목에 대해서 불가리, 헝가리, 폴란드, 루마니아, 슬로바키아 등 5개 EU 동유럽 국가를 경유해서 아프리카나 중동으로 수출될 수 있도록 함께 지원을 했습니다. 하지만 시행한 결과 동유럽을 경유하는 대신 이들 국가에 직접적으로 유입되는 우크라이나산 농산물이 증가하면서 농산물에 대한 가격이 폭락하기도 했었는데요. 각국 농민들의 반발이 이어지자 EU는 5개국을 통한 경유만 허용하되 우크라이나산의 직접 수입은 일시 금지한 바가 있습니다. EU 집행위는 이 조치 시행 이후에 5개국의 시장 왜곡 현상이 사라졌다며 이번에 해제하게 된 이유를 함께 밝히기도 했습니다. 곡물과 관련된 소식들 또 관련된 종목들도 함께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주말 중에 있었던 3가지 소식들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모닝쇼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